안녕하세요. 절대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주식시장 폭등 랠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 블로그에서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글을 쓰고 있고, 요즘 최근에. 그리고 이제 가끔씩 주식시장에 대해서 또 따로 이야기하고 있고,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과의 연계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요한 게 뭐냐면, 주식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장이 돌아가는 모습, 장의 성격, 그리고 어떤 반등의 폭, 자, 그리고 주식시장의 고점, 자, 그런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그 돈들이 결국은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주식시장에서 어떤 형태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가, 그러한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걸 파악하시면 그게 부동산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한 그 유사한 성격을 띠고 들어오고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식시장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식시장이 3월달이니까 거의 뭐 한 2개월 조금 넘게, 2개월 전에 1450인데 오늘 이 숫자를 회복했습니다. 자, 1140일 정도면 거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아오기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전에, 자, 그 지수였다는 거죠. 그 지수까지 종합지수가 회복을 했다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 기준으로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으나 54,000원 정도는 회복한 것 같아요. 오늘 54,000원. 자, 그러면 보통 이제 한 뭐 58,000원 뭐 그 정도니까 이제 거의 다 왔다는 거죠. 삼성전자도 이제 거의 다 회복을 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그 어떤 그 경제 위기,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자, 위기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지금은 비상 상황이다. 자, 그래서 주가가 폭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조정을 받고 있었죠. 강남 같은 경우에 한 5억씩 떨어졌으니까. 자, 그랬는데 그 지수 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수 때가 이제 회복이 됐다. 자, 그러면 이제 이제 과거의 가격으로 모든 것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가격으로. 이제 모든 게 회복이 됐다.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별거 아니고, 뭐 경기도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 같고, 그리고 백신도 만들어질 것 같고, 자,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 같다. 자, 그 반응이 이제 첫 번째 주식시장에서 보여졌으니까, 이제 곧 부동산 시장에서도 시차를 두고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주식시장의 2147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냐.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2147이 됐다는 것은 이제 옛날의 가격으로 다 회복돼 가고 있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주식시장에 있는 모든 종목들이 다 옛날의 가격으로 지금 회복이 안 됐겠죠? 자, 대장주들이 장을 이끌어 간 거죠. 자,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된 주식들은 계속 회복되어 갈 것이라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뭐냐? 자, 계속해서 지수가 예를 들어서 뭐 한 2200에서 2000 사이. 자, 이제 그 정도 박스권을 놓고 볼 때 조정을 주면 이제 2000이 바닥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대략 예상을 하면. 자, 그리고 일단 상한폭을 2200 이상으로 보고, 상단은 열려 있다고 보고 바닥은 200이라고 2000이라고 보면, 자, 그 사이에 어떤 종목들의 화려한 종목들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이 전문가급들 선수들은 자, 여기서 계속 수익률 게임을 하는 거예요.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이 종목이 가겠네 하고 이제 미리 들어가는 거죠. A라는 종목에서 수익을 다 내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에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자, 이제 그 종목으로 들어간다. 자, 우리 일반인들은 뭐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뭐 주식 전문가는 솔직히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저는 20년을 주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풍부한 경험으로 놓고 볼 때, 분명히 이제 2000이라는 안전판이 있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 너무 저평가된 종목들, 자, 그런 종목들은 올라갈 것이다. 자, 그런 종목들로 처음에 스타트 끄는 게 뭡니까? 바로 이제 금융주지 않습니까? 최근에 금융주들이 그렇게 스타트를 끊고 있다. 자, 그래가지고 하나은행이 쭉 올라갔고, 우리금융은행이 쭉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KB금융과 신한주주가 쭉 올라갔고, 자, 그렇게 돌고 있다. 그 전에 이제 철강주가 돌고, 자, 이게 순서를 보면, 이번 반등장이었던 순서를 보면, 이 저가주가 먼저 갔어요. 제가 보기엔. 저가주. 그 뭐 잡주들 있지 않습니까? 뭐 500원짜리가 1000원 되고, 1000원짜리가 2000원 되고, 뭐 그러한 그 저가주들, 뭐 생명보험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생명인가요? 뭐 그런 주식들, 뭐 그런 주식들이 먼저 갔어요. 그 다음에
이 언택트 관련주. 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혜택을 받은 주식들이죠. 자, 이 언택트 관련주 네이버, 카카오가 급등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식이 다 뜬 다음에 철강 금융주가 간 겁니다. 철강주도 요번에 이제 뉴딜 정책, 뭐 중국의 또 그 활발한 경제 활성화, 뭐 그런 정책으로 해서 철강 금융주가 많이 갔어요, 최근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삼성전자가 드디어 이제 시세를 폭발하기 시작했죠. 자, 오늘 갭 상승을 하면서 이제 제자리로 가고 있다고 봐야죠. 이러한 순서대로 갔다, 이러한 순서대로.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뭐냐? 그 다음 당연히 이제 우량주들이 많이 갔으니까 우량주들 안 간 것들. 자, 그런 주식들이 또 갈 것이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인데 우량한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식도 갈 것이고, 자, 이제 종목을 찾아서 잘 뭐라고 할까요? 먼저 선진입을 하면 커다란 수익을 줄 수 있는 장이다. 자, 그런데 그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과연 이러한 장에서 일반인들이 수익이 많이 났는가,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일반인들이 수익이 많이 안 났는가? 자,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인들이 수익이 안 났던 것은 뭐냐면, 일반인들이 주식이 폭락한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은 이제 주식을 이렇게 저처럼 20년 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 삼성전자로 들어간 거예요. 무조건 하이닉스로 들어간 거예요. 무조건 현대자동차 들어간 거예요. 현대자동차는 그나마 수익을 줬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그 일반 개미들이 그 매입한 가격이 평단가가 52,000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54,000원이니까 2,000원 먹은 거예요. 2,000원. 지금까지 기다려서 2,000원을 먹은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삼성전자가 54,000원 될 동안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별로 없었죠. 다 손절을 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탔죠. 자,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이 주식을 샀다고 그럽니다. 언택트 관련주를. 이게 또 잘 나간다고 해서. 자, 이 주식이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주식은 지금 그 코스피가 올라갈 때 꼬꾸라졌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 역사이클을 타버린 거예요. 역사이클을. 자, 그리고 또 일반인들은 또 이상하게 또 그 인버스를 또 많이 샀어요. 인버스를 사가지고 주식이 떨어질 것이다. 종합지수가 거의 이제 1900, 2000선에 가까우면서 떨어질 것이다 하고 거기서 인버스를 엄청 샀어요. 자, 거기서 지금 인버스 산 사람들은 완전히 깨졌죠.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장이 지금 2200을 달려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상단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거의 수익을 못 냈다. 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수익을 못 냈는가? 주식은 당연한 거예요. 공부를 안 하고 경험이 없으면 그게 수익을 내기가 쉽잖아요. 차라리 초보라고 해서 그냥 좋은 주식에 묻어놓으면 손해는 안 봐요. 손해는. 자, 만약에 삼성전자에 묻어놨다. 예를 들어서 1450, 1500에 사서 한 46,000원에 사서 지금 묻어놨다. 그러면 8,000원 먹은 거죠. 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단순하게 무식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내는데, 이제 그 참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바닥을 정확히 잡지 못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내기 어려웠다. 자, 그래서 종목 선정이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이렇게 막차에 언택트 관련 주식에 물려버렸어요. 그게 지금 계속 조정을 받고 있어요, 지금. 자, 그리고 이번 시장의 이 특징이 뭐냐면, 이 모든 전문가의 예상을 깨고 급등장을 연출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주식시장을, 저는 이번 시장에 계속 계속 저점에 사고, 계속 사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중간중간 이제, 잘라서 이렇게 팔고 사고를 하고, 그리고 종목 교체는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안 했으면 저는 더 많은 돈을 벌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중간에 종목 교체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뭐냐면 결국 자본의 한계예요. 자본의 한계. 내가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이제 그 주식을 사고 이것저것 많이 사놨겠죠. 그런데 저도 이제 자본의 한계가 있으니까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갈아탔다가 조금 더 수익률이 조금 떨어졌다.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했던 거죠. 자, 어쨌든 주식은 그렇게 자본의 싸움인 것 같아요. 자본의 싸움. 자, 그런데 이게 참 웃기는 게 뭐냐면, 이 주식이 이 바닥을 치고 오를 때 일단 전문가들이 바닥을 또 놓쳤어요. 바닥을 놓쳤고 한 1700, 1800 갔을 때 더블딥을 다 예상을 했던 거예요. 더블딥. W자 한 번 더 급락을 할 것이다. 왜냐면 너무 경기가 안 좋으니까. 미국 경제 셧다운 했으니까. 자, 전부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부 다.
거기서 그대로 VLL을 얘기한 사람 없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장이 곧바로 갈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계속 그 유튜브, 뭐, 그 다음에 제가 올린 블로그를 계속 급등, 주식을 가지고 가라. 뭐, 1900에서도 저도 이제 1950 정도 한번 다 팔았는데, 딱 팔고 다음날 보니까 장이 아니더라는 거죠. 장이 아니더라. 계속 갈 것 같더라. 그래서 다 샀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했죠. 이 장이 계속 올라갈 것 같다. 자, 이 예상대로 급등을 했죠. 그리고 저번 주에도 삼성전자가 장을 리드할 것 같다. 이제 삼성전자가 그동안 장기적으로 조정을 아주 잘 받았어요. 계속 지켜봤는데 저점이 계속 올라오면서 그 외국인들이 주가 관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같은 날 갭 상승을 해버린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주식은 막판에 올라갈 때는 살 기회를 안 줘요. 삼성전자는. 자, 그게 무서운 거예요. 주식이 급등할 때는 살 기회를 안 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주식이 금융주, 뭐 은행주, 뭐 증권주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못 삽니다. 지금 일반인들이 사가지고서는 심리적으로 버틸 수가 없어요. 일반인들이. 자, 우리 같은 선수들이나 이렇게 저점에 사가지고 가지고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이렇게 장중에 들어가서 단타를 치거나 자, 그렇게 할 수는 있어도 일반인들이 지금 들어가서 수익을 만들기가 어려운 장이 돼버렸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급등할 때는 일반인들이 못 달려든다. 살 길을 안 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이제 뭐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가 되면 뭐 예를 들어 더 급등을 한다고 하면 막 화려한 종목 장세가 나오고 이제 남들 돈 버는 거 보면 주식시장이 2200을 넘고 그러면 이제 또 대세 상승이 나오고 일반인들이 달려들어요. 그렇게 확 올려버리면 그게 주식시장이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불꽃 장세는 화려하게 가는 겁니다. 화려하게. 폭등장 이유인데 장은 순식간에 폭등을 했죠. 어제 뭐 한 20 몇 포인트, 30 포인트 떴나요? 자, 오늘 한 50 한 7, 8포인트 떴나요? 자, 하루에 그렇게 거의 한 80포인트, 뭐 90포인트 그렇게 떴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뭐랄까요? 접근을 못해요. 그리고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올라갈 때 한순간이에요. 그 한순간. 소위 말하는 그 코브라 각도. 급한 경사를 이루면서 폭등하는 게 그게 일주일 간격이면 다 끝나버려요. 커다란 상승은. 물론 이제 조정받고 2차 상승, 3차 상승이 있긴 한데, 자, 지금은 벌써 바닥에서 올라왔으니까, 지금 상승이 뭐 거의 이제, 마지막 불꽃 장세? 뭐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뭐 한 번 더 조그만 상승은 있을 수는 있어도, 그 순간에 못 올라타면, 말이 빠르게 달릴 때 못 올라타면, 결국 내가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조바심이 나겠죠? 초바심이 나는 겁니다. 주식시장에 내가 또 주식을 조금 하던 사람 입장이면, 주식을 했는데 내가 수익을 못 냈어요. 그러면 엉뚱한 데 가서 또 주식을 산다니까요. 자, 그러다 물리는 거예요. 자, 조심해야 된다, 지금은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괜찮은데, 주식을 새로 매매를 한다? 그 단타 매매가 아니면 힘들어요, 지금은 제가 보기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타이밍을 놓치면 시장 진입이 어려워요. 자, 그래서 우리 일반 고수들은, 주식시장의 고수들은 놓치진 않겠죠? 자, 이런 타이밍이 오면 바로 그때가 풀 베팅, 모든 자본을 투입할 때예요. 그게 제가 보기엔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에 그런 눈치가 분명히 보였어요. 제가 이제 그런 거에 관해서는 제 블로그에 이렇게 뭐 대충 써놓는데, 뭐 그걸 이제 알아차리신 분들은, 그렇다고 뭐 제가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뭐 책임질 사람도 아니고 뭐 그렇게 얘기해서 또 손해를 보실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런 건 이제 본인들이 읽고 판단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제가 뭐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자, 근데 그게 월요일에 이미 그런 느낌이 왔었어요. 저는 물론 이제 월요일에도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집어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일반인들이 1조 3천억을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자, 오늘 같은 시장을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 주로 기관이 많이 땡긴 것 같아요. 한 1조 이상 들어가니까. 외국인은 뭐 한 1, 2천억밖에 안 사니까 뭐 삼성전자 위주로 사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주식시장이 올라오는 과정을 쫙 지켜보면 이 주식 종합지수를 관리하는 그 세력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뭐 주식이 급락을 해도 그 주식을 최대로 많이 보유한 사람은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기존에 외국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삼성전자, 금융주, 뭐
다 많이 가진 그 세력은 외국인이에요. 그리고 기관들이 또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연기금도 많이 가지고 있고, 자, 그런 세력들이 이 주가 지수를 관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자,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폭등장은 기관과 외국인. 자, 그 두 세력들이 이렇게 올려대는 거예요. 올려대는 겁니다. 자, 계속 그 사람들은 올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일반인들이 따라 들어올 때까지. 자, 그래서 장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이 장에서 조정받으면 들어가겠다? 조정 쉽게 안 준다는 겁니다. 조정은. 이런 장에서는, 급등장에서는 조정을 쉽게 안 줘요. 왜냐면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 풍부해요. 제가 봐도 오늘 시장을 보니까 그 유동성의 힘이라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 대형주들이 막 그렇게 쉽게 막 호가가 막 뭐랄까요, 다 따먹고 올라가는데 그게 장난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장난이 아니다. 삼성전자 같은 거 오늘 올라가는 거 보세요. 그냥 스트리트로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시작된 상승장은 생각보다 길고 높다. 이제 그렇게 보셔야 돼요. 생각보다 짧지가 않아요. 이런 장은.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닥 1450에서 그 뭐랄까 위에 매물을 다 긁어 모은 거죠. 그 뭐랄까요, 세력들이 다 긁어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고점에 매물이 없어요. 지금은 고점에 매물이 없으니까 빵빵빵 튀어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장이 이게 사실은 수익을 내기 아주 좋은 장이에요. 이 세력들이. 그리고 일반인들은 중간에 다 털리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2000이 넘었을 때인가요? 자, 2000이 넘었을 때 무슨 사건이 터졌습니까? 두 가지 사건이 터졌어요. 첫 번째는 미중 무역 마찰, 중국 이제 홍콩 보안법 때문에, 자, 그 보안법이 신문에 계속 났어요. 자, 보안법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때 일반인들이 다 털렸어요. 제가 보기에. 그때 2000에서 막 장중 조정을 줬어요. 막 20포인트, 40포인트 장중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일반인들이 다 털렸어요. 그 신문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또 트럼프가 트윗에 날리고 막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거기서 다 털렸다. 그걸 기관들이 다 받아먹었어요. 제가 보니까. 자, 그리고 또 올라갈 때 며칠 전에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또 다 털렸어요. 뭐로 털렸냐? 미국의 폭동으로 다 털렸어요. 자, 미국이 폭동한다는데 전쟁 상황인데 뭐 헬기가 날아다니고 뭐 방화가 일어나고 약탈을 하고 막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또 월요일에 다 털렸어요. 제가 보니까. 다 털리면서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날아간 거예요. 시장은, 자,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은 이 내공이 강할수록 이 신문을 보면 안 돼요. 안 볼 수는 없잖아요. 많이 보더라도 그걸 역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역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저거 만약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저런 악재가 나오는데도 기관이나 외국인이 계속 산다? 그러면 일반 물량이 털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일반인들이 다 털리겠구나, 저거로. 저 악재로, 오히려. 그래서 지금 가볍게 가는 거예요. 지금 뭐 중국 보안법 얘기 신문 방송에서 뭐 떠들기는 합니까? 그거로 인해서 뭐 실질적으로 뭐 진행된 게 없지 않습니까, 아직? 지금 그리고 중국 보안법 가지고 얘기할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 미국 저렇게 혼란한데.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미국이 저렇게 혼란을 하더라도 문제는 이제 올라갈 땐 또 어떤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 뭐 경기 부양 대책이 더 나오겠네. 마이너스 금리로 가겠네. 자, 그렇게 반응하면서 주식시장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예상과는 항상 틀리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주식을 제가 20년은 그래도 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실패를 했지만, 자, 이번 장에는 저는 뭐 나름대로 수익을 잘 올리고 있어요. 자, 보니까 이게 뭐랄까요? 이 시장의 상황만 보면 돼요. 주식의 가격 상황만 보면 돼요. 자, 은행주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금융지주가 제가 이제 샀을 때가 7,900원, 뭐 8,000원 그랬었는데, 뭐 그게 지금 뭐 9,000 얼마인데 그 주식이 8% 뭐 그 배당률이 거의 8%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면 그 주식 가지고 있으면 8% 배당을 주는데 그냥 그렇게 심플하게 사면 되는 거예요. 주식은. 자, 왜 금융주가 이렇게 급등을 했냐? 배당은 많이 주는데 주가가 너무 쌌던 거예요. 배당은 많이 주는데 전부 다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 25,000원 기준으로 뭐 거의 8% 금리였는데, 뭐 지금은 이제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그렇게 안 되겠지만, 자, 그때도 사람들이 안 샀던 거예요. 8% 금리를 준다는데 은행에 맡겨놓으면 1%도 안 주는데 하나은행 25,000원에 8% 이런 건 무조건 사는 거였어요. 사는 것이. 자, 그러니까 주식이 급등을 한 거예요. 저평가 밸류에이션이
낮게 평가되었다. 자, 그렇게 본 거예요. 자, 이제는 그런 주식을 찾아서 투자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는 그런 주식들, 그 금리를 기준으로, 이거 배당해도 되겠네, 배당받아도 되겠네, 저평가됐네, 그런 좋은 주식들 찾아서 지금은 투자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주식이 이제 2천선이 딱 안전판이 있잖아요. 2천선. 이제 2천선이 무너지기가 쉽지가 않은 장이에요. 웬만해서는. 이게 쉽지가 않은 장이에요. 2천선이 무너진다? 그러면 커다란 악재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900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1400, 1500, 1600, 1700, 이제 거기까지 가기가 어렵다. 정말 큰 악재가 나와야 1800 정도. 자,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식이 어렵다. 자, 이제는 수익률 게임. 자, 제가 왜 오늘 이 부동산 전문가인데 주식을 이야기했겠습니까? 제가 요즘 주식 때문에 좀 바쁩니다. 요즘이 아니죠. 한 두세 달 동안 계속 바빴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어디 가서 부동산을 사는 것보다는 주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본 거죠. 자, 왜 그러냐면 부동산은 너무 거래세금이 많아요. 거래세금이 너무 많다. 뭐 재산세 내고 보유세 내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거래세, 그다음에 또 많이 사면 또 정부에서 또 감시하고 여러 가지 규제가 많다. 그리고 또 내 돈 내고 많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자본은 한정돼 있는데 부동산 또 많이 살 수도 없는 거고, 내가 다 전세를 끼고 사니까 또 역전세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전세를 놓으면 또 전세입자한테 전화가 오고 여러 가지로 힘들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주식 투자는 여러 가지로 매력이 있어요. 이제 물론 잘 하시면. 자, 어떤 매력이 있겠어요? 자, 내가 돈을 가지고 언제든지 사고 팔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일단 세금이 적지 않습니까? 거래세만 내면 돼요, 거래세만. 거래세는 얼마 안 되니까.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A라는 종목에서 수익을 내고, B라는 종목으로 또 가서 수익을 내고, 또 C라는 종목 가서 또 수익을 내고, 이렇게 순환 사이클로 돌아가면서 먹을 수가 있어요.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아주 편하다. 이 주식이 좀 쉬고 있으면, 거기서 돈 빼서 다른 급등주를 또 사고, 또 그렇게 이렇게 바꿔 탈 수 있다는 거. 그럼 다시 또 그 주식으로 돌아오고. 자, 그런 점이 편해요. 근데 아파트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아파트를 샀는데 B가 가네? 그럼 A 팔고 B 가야 되겠네?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자, 주식은 그래서 좋은 거다. 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문가의 삶, 전문 투자자의 삶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항상 강조를 하는데, 최소한 두 가지는 해야 된다. 자, 부동산도 잘 하셔야 되고, 부동산도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식도 잘 하셔야 돼요. 자, 주식이 이게 옛날에 그 사람들이 그러죠. 주식해서 다 망했다. 자, 그건 주식을 할 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할 줄 몰라서 그래요.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 주식을 경험을 쌓아서 계속 수익을 내시는 분들, 소위 상위 10%들은 계속 수익을 벌어요. 수익이 계속 생겨요. 그분들은 엄청나게 돈을 벌어요. 자, 근데 그분들도 이제 왜 망하냐, 가끔 망하냐, 욕심을 내서 그래요. 욕심. 내가 어느 날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벌었는데 한 달에 한 5천만 원 벌어야 되겠다. 그러다 욕심 부리면 망하는 거예요. 욕심을 안 부릴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러려면 이제 경험도 쌓고 내공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식을 배워두면 여러 가지로 편하다. 자, 뭐가 편하냐면, 내가 돈이 어느 한정된 자본을 가지고 계속 캐시 프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가령 내가 일주일에 한 달에 뭐 300만 원을 번다, 500만 원을 번다. 자, 그런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렵지 않다. 어느 정도 어떤 기술, 주식에 대한 공부, 여러 가지 이렇게 공부를 하면, 자, 한 달에 300, 500을 벌 수 있다. 그러면 노후가 걱정이 없는 거예요. 노후로 갈수록 주식 투자 기술은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요즘 주식 투자 공부가 얼마나 편한지 모르실 거예요. 제가 이제 데이트레이드의 1세대예요. 제가 주식 투자 처음 할 때 데이트레이드 1세대. 제가 그때 한 달 동안에 주식 거래한 게 그 증권회사에서 이렇게 날라와요. 기록들이. 책 한 권이 날라왔어요. 책 한 권이. 얼마나 단타를 많이 쳤으면. 자, 그런데 저는 그때 뭐 단타를 쳐서 이렇게 초반에 많이 수익을 냈지만 장이 좋을 때 수익이 되는 거죠. 장이 나쁠 때 이제 꼬꾸라지는 거고. 자, 근데 그렇게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하니까 결국 그때는 실패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실패를 안 하죠. 왜냐면 경험이 쌓인 거죠. 장이 좋을 때와 장이 나쁠 때를
이제 다 파악을 한 거죠. 장이 좋을 때도 벌고 버는 방법을 알고 장이 나쁠 때 버는 방법을 알고 자 그렇게 다 배우는 건데 자 그런 게 이제 유튜브를 보시면 그 고수들이 다 설명해 줘요. 요즘 좋은 게 우리가 그런 고수를 어디 가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 유튜브에 보면 고수들이 그런 거 설명 다 해줍니다.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고 친절하게 다 얘기해 준다. 그런 데서 배워가지고 자기가 조금씩 그 주식을 사 모으면서 제가 보기엔 단기간에 돈 버시려고 하면 안 되고 최소한 한 3년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3년 정도는 조금 소액을 가지고 조금 분산 투자를 계속 하시면서 그냥 사 모으시면서 한번 이렇게 주식 흘러가는구나 하고 경험을 하셔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폭락장 급등장 한 3사이클 정도 하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자, 그 정도 하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요번 장에서도 놓친 것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놓친 것들이 많은데 그나마 한 줄기는 잘 따라왔는데 생각보다 더 수익을 낼 수도 있는데 놓친 게 많아요. 역시 그런 것도 경험이에요. 경험. 그리고 자본. 그런 장을 위해서는 또 자본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중요하다. 자, 주식 투자는 최고의 현금 플로우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주식시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3천만 원만 가지고 있으면 1,000만 원만 가지고 있어도 돼요. 제가 보기엔 충분히 용돈벌이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편하겠어요. 세상 사는데. 내가 1,000만 원만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자기가 알고 있는 기술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다. 하루에 몇십만 원씩 벌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습니다. 또 그런 기술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 것들을 좀 배우셔야 돼요. 단타 치는 것도 배우고 스윙을 하시는 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장기 투자하시는 것도 배우고 자 여러 가지로 배워라. 자 요즘은 주식을 배우기에는 아주 최적의 조건이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이번 부동산 시장이 꼬꾸라지면 언젠가는 꼬꾸라지지 않겠습니까? 요번에 이제 반등을 하고 제가 보기엔 늦어도 한 2, 3년 안에 분명히 꼬꾸라지겠죠. 자, 꼬꾸라지면 그게 언제 회복될지 몰라요. 부동산은 5년이 침체기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부동산이 회복되기까지 기다리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미련하고 무식하고 자기 자본을 까먹는 게 뭐냐면 하락장에 투자하는 거예요. 하락장에 투자. 자, 시장이 하락장으로 가고 있는데 디플레로 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내가 계속 부동산을 딴 지방에 가서 산다. 근데 잘못 걸렸어요. 그 역순환이 걸려가지고 계속 하락장으로 가요. 자, 그러면 이제 몇 년 못 가는 그 사람은 골로 가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은 왜 골로 가냐? 그 부동산밖에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럴 땐 또 주식시장으로 가줘야 되는 거예요. 투자자는 그럴 땐 주식시장 가서 또 수익을 내주고 다시 부동산 시장이 좋으면 거기 돈을 빼서 부동산 시장으로 가고 여기서 벌고 저기서 벌고 또 환율로 벌고 금을 사서 벌고 자 그렇게 전문 투자자의 어떤 그 선택의 폭을 투자 상품의 폭을 넓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락 사이클에 걸리면 계속 그것밖에 할 줄 모르니까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주식밖에 하지 못하면 계속 주식시장의 하락 사이클에서만 주식을 단타치다가 망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해서 망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요즘은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요즘은 하락 시장에 또 인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매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투자 상품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락 시장에 또 투기성 거래들이 있어요. 그 테마주들이. 자, 이제 그때는 그런 종목으로 가서 짧게 단타치고 그런 것들을 좀 배워야 된다. 이 투자자의 삶으로 살면 자 우리가 결국은 세상이라는 것은 이게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 나이가 많이 들수록 돈을 많이 벌어야 내 가치가 살고 내 자존심이 세워지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고 노후가 떳떳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주식을 투자하고 그런 것들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투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주식은 자본주의 경제 상황에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이다. 자, 부동산 시장, 자본주의 시장이라는 게 이게 주식으로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기업들 그런 데서 좋은 기업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사가지고 모아 나가는 재미도 있고 그 다음에 중장기 투자도 하고 자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종목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좋은 주식이 있어요. 이 주식은 진짜 장기적으로 보면 뭐라 할까요? 10배, 20배, 100배도 날 수 있는 주식이다. 그런 주식이 감이 딱 와요. 자, 그런 주식은 보물이 되는 거예요, 보물. 자, 그런 보물들은 내가 돈이 되는 대로 그냥 계속 사모으면 돼요, 사모으면. 근데 거기다 적금을 하는 거죠. 그 계좌에다 적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얼마나 해피하겠습니까? 희망이 있는 거죠. 그 주식을 계속 사모으고 배당도 받고 그 주식이 분명히 성장을 할 거야. 물론 성장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충분히 연구를 통해서 성장할 가능성을 찾아서 투자를 하니까 성장을 할 것이고, 자, 그리고 그 성장하는 것을 계속 검증을 하고, 그래서 더 성장할 것 같다, 더 많이 성장할 것 같다, 그러면 또 거기다 더 투자도 하고, 내가 기업을 갖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그 기업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주식을 찾아서 발굴해서 계속 투자를 해나가라.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단타도 좀 배워가지고 단타 트레이닝도 좀 하시고, 노후를 위해서, 직장 다니실 때는 물론 쉽진 않지만 노후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 튜브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